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은 출발 전에 반드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 어제가 시행 이틀째였는데 이렇게 입국한 외국인 4명 가운데 1명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중국에서 음성 확인을 받고 어제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은 153명. 이 가운데 4명 중 1명꼴인 36명이 인천공항 PCR 검사에서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입국 전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큰 폭으로 떨어졌던 중국발 확진율이 하루 새 10% 넘게 반등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중국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상당히 진행돼 우려스럽다며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의 음성 확인서 검증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외교당국과 협의해 우리 공관에서 직접 발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증명에도 양성률이 높은 경우 제외하는 조치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일부터 입국자 강제 격리를 전면 해제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입국 제한 조치에 나선 지 34개월 만입니다. 전체 인구의 최대한 50%가 감염된 것 같아요. 짧아도 한 달, 길면 2달에서 석 달 정도 이 유행이 계속 갈 거고. 홍콩에서는 중국과의 격리 없는 왕래를 하루 앞두고 34만여 명이 중국 입경을 예약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도 오늘부터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에 밤사이에는 폭설까지 쏟아지면서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오중 추돌 사고로 5명이 다쳤고 안성에서는 차량 6대가 부딪혀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굵은 눈발이 휘날리는 어두컴컴한 도로. 3차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아슬아슬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1차로에 사고로 멈춰 서 있던 차량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고 문을 뛰쳐나온 운전자마저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에 치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터널 앞에서 폭설 속에 운전 중이던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진짜 주행이 힘들 정도로 많이 와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좀 미끄러지는 걸 저도 제 차도 느꼈고. 이 사고로 5명이 다쳤고 터널 주변 도로에서는 2시간 넘게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1시간가량 뒤 경기 안성시 중부고속도로. 대형 화물차 옆이 뚫려 있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생수병과 각종 물품이 도로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화물차 뒤로는 차량 2대가 멈춰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중부고속도로 일중나들목 부근에서 11톤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비가 되게 좀 두껍게 오다가 이제 눈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된 상태였는데 이 사고로 뒤따르던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해 모두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풍랑주의보로 섬으로 가는 7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멈춰섰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바람 세기가 잠잠해지는 대로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주말인 오늘 전국 하늘이 희뿌연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치면서 올겨울 들어 최악의 대기질을 보였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남산에서 본 서울 시내 모습입니다. 온통 뿌연 하늘에 건물들의 형체조차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평소에는 여의도까지 한눈에 보였지만 지금은 한강도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 많이 안 와봐가지고 남산타워도 유명하고 하니까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그 케이블카 탈라 했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은 채 텅 비었습니다. 평소였으면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붐볐을 시간인데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면서 야외에 있는 이곳 스케이트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을 임시 중단한 겁니다. 문을 닫은지 모르고 찾아왔던 시민들은 아쉬운 마음에 스케이트장만 바라보고 아이는 발을 동동 구릅니다.
추억 좀 쌓고자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네, 이렇게 된 줄은 몰랐네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열었으면 좋았을 텐데. 10분 거리에 있는 광화문 광장은 평소 주말보다 찾는 사람들이 뜸해졌습니다. 대기 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고 외출했던 시민들은 마스크를 단단히 쓴 채 귀갓길을 서두릅니다. 먼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돌고 얼른 들어가요. 오늘 오후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5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강원 영동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가동률이 제한됐고 건설공사장은 공사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답답한 주말은 내일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오늘 잔류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수도권과 충청 경북 지역 등은 내일도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이 예보돼 비상 저감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팬데믹은 첨단 신기술의 장인 CES의 모습도 변화시켰습니다.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디지털 헬스였는데요. 디지털과 건강을 결합한 혁신 기술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경을 끼는 순간 내장된 센서가 뇌파 측정을 시작합니다. 뇌전증 환자의 갑작스러운 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신기술로 올해 CES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기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안경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환자들은 안경처럼 평소에 쓰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발작이 오기 전 미리 앱을 통해 경고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에 손가락만 갖다 대면 지금 스트레스 상태가 어떤지 바로 알려줍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는 이 혈류의 양이 변하는 거를 빛 반사를 통해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교감신경계가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리입니다. 올해 CES의 키워드 중 하나는 디지털 헬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건강은 미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떠올랐습니다. 치료와 진단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기술도 진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때나 하던 소변검사. 변기에 설치하는 이 기기는 소변을 볼 때마다 호르몬, 비타민 C 같은 3천여 개 성분을 분석해 스마트폰으로 알려줍니다. We wanted to remove that mental load and also to make people analyze the urine more frequently because it says a lot about your health.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의료 데이터 등의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에게 맞는 약을 추천해주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예방의학 쪽은 계속해서 발전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시장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프리벤티브 케어 쪽으로는 앞으로도 굉장히 시장성은 밝다고 봅니다. 잠입보약이라는 말도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베개의 진동 속도에 맞춰 숨을 쉬게 해 숙면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베개 안에는 로봇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고 있는 사람의 호흡, 심박수에 따라 3가지 다른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경쟁에 뛰어든 만큼 디지털 건강관리는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2025년이면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기술을 앞세운 주도권 싸움은 이미 치열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